뭐를 같이 얘기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고 괜찮습니다. 네. 전반적인 위헌수 평가에 대한 정의하고 목적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요. 2주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헌수 평가의 진행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 순서인 그 2주차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서 진입. 그래서 첫째 주에서는 위헌수 평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누가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 사업자,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은 안전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현장에 대한 안전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위험성 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위험성 평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안전합니까? 안전하세요라고 여쭤보면은 내 사업자는 내가 일하는 이 라인은 어떤 위험 설비가 있는데 이 위험 설비로 인해서 어떻게 다칠 수가 있고 그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보안 조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가 네, 이게 위험성 평가의 절차이고 시행이고 그 자체의 의미에서 이런 위험성 평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차에서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고 그 순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인 이런 순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좀 더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위험성 평가 실행에 있어서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사전 준비 단계, 사전 준비와 위험 요인 파악 이렇게 있는데 일단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려면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죠. 설명서처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단계. 만약에 확인하는 내용이 없으면 작성을 해보고 이거를 명확하게 하나의 규정으로 만드는 게 위험수 평가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항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보건 정보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또 좀 뭉쳐서 쓰면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우리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다 찾고 했으면은 우리가 과연 얼만큼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수치를 정하는 단계.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허용 가능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사전 준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과정을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할 건데 첫 번째 위험성 평가의 실시 규정의 작성 부분 보시죠. 우리 실시 규정은 실제 우리 사업장을 운영한 지 꽤 됐죠. 우리 공장 운영한 지 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 공장마다든 아니면은 사업자 단위 아니면은 그 회사 자체에서도 규정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까 슬핏 잠시 보시긴 했는데 PSM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규정을 지침을 작성해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무엇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보시면 아래쪽에 실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성 평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목적이 아주 명확하죠. 현장에 대한 위험 요인, 것들을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포함해서 발굴하고 그런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수단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우리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위험성 평가를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평가 담당자.
이 책임자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누가 어떻게 유효수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주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아니면 총괄 책임자의 역할, 관리감독자의 역할, 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현장 근로자, 실질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각각의 역할과 이 관련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언제 시행을 할 것인지. 청주공장은 보통 이런 위험평가에 대한 실시 시기를 안전의 날을 기점으로 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아니면은 공정마다도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공정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쭉 할 거야. 자기 공정에서 세우는 계획대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시행 시기, 그리고 절차 순서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구나. 네 번째, 근로자의 참여가 명확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근로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런 방법들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 기록 보존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빙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을 해왔어. 위험을 통제해 왔어라는 이런 기록이 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가 이 규정 내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규정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규정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유연수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아직 감이 잘 안 잡혀.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들 구성이 돼 있는지 보시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있는 내용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이 유연수표가의 실시 규정의 작성을 할 때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규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실제 시행 주체인 현장 근로자분들이 규정에 맞게끔 잘 여섯 평가를 하도록 가이드를 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게 우리 관리감독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규정 중에서 이거는 우리 팀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현장과 안 맞습니다. 이런 규정보다는 좀 다른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제안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제안 사항도 같이 의견을 도출하는 게 관리감독자의 한 가지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규정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 규정을 따라서 이원수 평가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 참여자분들이 이 단계에서 계획 수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언제쯤 내 작업에 대해서 언제 이원수 평가할 거야? 검토 언제 받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언제 소통할 거야? 이런 것들을 잘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PSM의 이런 공정위험성 평가를 포함해서 작업위험성 평가 이런 내용들 모두 다 가이드가 나와 있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분리 규정이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 내용은 VPO에서도 2.2 블럭에 있죠. 오퍼레이셔널 세이프티라고 돼 있는데 이 블럭에서도 위험성 평가에 대한 블럭이 있고 VPO 안에서도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이 있다. 근데 이 지침 내용은 우리 가지고 있는 각 공장마다 가지고 있는 PSM의 위험성 평가 지침에 VPO의 요구사항들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굳이 두 가지 내용들을 번갈아 가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규정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혹여나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규정에 대한 수정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선안위를 통해서 제안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시고 의견을 선안위에서 이 규정과 관련된 검토 그리고 개정 또 추가적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전 준비에서 내용이 꽤 많죠. 두 번째, 안전보건 정보조사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어떤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위험성 평가할 때 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 쪽에
작업 표준, SOP에 대해서도 어떤 작업을 할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뭐 이런 가이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SOP, 절차성 이런 것들을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 기존에 사고가 났었던 기록들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되고 말차 사고, 시프 이런 것들 이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들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세 번째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여기에는 명확하게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나와 있죠. 어떤 위험성이 나와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PP에 대한 내용, 보건에 대한 내용, 많은 내용들이 MSDS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SDS 내용을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공종 유사 사업장의 사고 사례. 근데 요새는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죠. 안전정보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전달받는 이런 자료들도 우리 위원스타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작업 환경 측정 우리 왜 합니까? 이런 질문들 보는데 이 작업 환경 측정도 하나의 위험수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장소에서 발생되는 위해 건강에 대한 위해 요인들을 파악하는 그런 활동들이 작업 환경 측정이고요. 이런 파악하는 자료들에서 거기에 위험성 평가가 다 이미 구현되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까 소음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소음을 낮추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법적 기준을 주는 수치를 넘어섭니다. 아니면 우리는 뭐그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작업 환경 측정 자료 그리고 개인 건강 대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 결국에는 유해 위험 유의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SOP, DST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프, 아니면 얼러트, 안전정보 받는 내용들 이런 것들 당장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 관련해서 안전팀에서 공유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도 이 위험성 평가의 한 가지 그 기초 자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위험성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수집해야 될 내용들이 세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전 준비에서 준비하는 데 이렇게 단계가 해야 될 일이 한번 보시면은 복잡한 건 아닙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설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5 곱하기 4 매트릭스로 해서 빈도, 강도 4로 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산출을 하는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회사 가니까 이것은 4 곱하기 3을 쓰는데 우리는 왜 5 곱하기 4예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분화하면 세분화할수록 우리가 모두 나눠놓을 수 있는 그런 물류 기준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5 곱하기 4, 아니면 4 곱하기 5 이런 매트릭스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어느 정도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우리 어디까지를 허용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청주공사는 4에서 6, 1에서 6까지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위험성 결정에서 하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공장에서는 허용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천 공장에 가면은 광주 공장에 가면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조 공장에 가니까 8까지를 허용해요. 12까지 허용해요. 다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이 위험을 허용하는 이 수준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수준을 계속해서 허용치를 늘려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위험을 간과하게 되니까 이 위험을 허용하는 수준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고시대 위험성에 대해서 허용이 다르다라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장마다 이것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대신에 성주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허용 수준을 결정할 때 이것도 역시 산업위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검토를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높이는 방향보다는 허용 수치를 늘리는 방향보다는 줄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죠.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그 추정한 우리는 행렬식으로 해서 곱하기로 5 곱하기 4 매트릭스로 해서 하고 있는데 각각의 빈도와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빈도에 대한 기준으로 볼 거야. 어느 정도를 강도에 대한 기준으로 볼 거야.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강도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강도, 위험의 중대성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다들 의견이 많이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이일 때에는 거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아니면은 재해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부상이 발생되지 않는 정도라고 보면 되고 4로 해당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거나 정말 심한 장애를 낳는다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수준을 강도에서 차단계로 사회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와 3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시로 약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1은 거의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2는 FAI 우리가 응급처치 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추정되는 그런 중대성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3은 FAI 이상으로 발생되는 우리가 MTI나 LTI 아니면 MDI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장 바깥으로의 나가서의 치료를 더 필요로 하고 그리고 휴업을 동반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강도 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4는 우리는 거의 패털리티 사망 수준 아니면은 심각한 장애가 남을 것 같은 남을 법을 예상되는 그런 수준을 4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좀 일시되는 의견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빈도가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성의 추정 그리고 위험성 추정한 것에 허용 수치로 사업장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되도록 왜냐하면 이 위험성 평가 자체가 위험에 대해서 추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분류해 놓은 내용을 좀 더 통일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시죠. 인도는 1에서부터 5까지입니다. 1에서부터 5까지인데 각각 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맨 위에 있는 밑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에 해당되는 내용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4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또 3은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1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위험수가를 도입할 때 이 설명만 있었어요. 인도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 설명만 있으니까 이 가장 맨 위에 있는 줄만으로도 서로 간에 다 혼동이 되고 누구는 2에 해당된다, 3에 해당된다 다들 의견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온 게 아래쪽에 있는 밑줄 다음으로 있는 현장 그럼 여건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5에 있는 내용은 현장에 안전 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안전 표시 조심해야 된다든지 이런 현장의 표식마저도 없어. 안전에 거의 무방비한 상태야. 이런 상태를 가장 높은 가능성에서도 가장 높은 5로 해놓고 그다음에 4는 가드 방어덮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공학적 대책으로 내가 유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공학적 대책들이 작용이 거의 안 되는 수준 있어도 거의 작동이 잘 안 되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에 있는 내용은 이런 가드들 보호 장치들이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설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3. 이에 해당되는 거는 이런 바디 방어 장치들이 잘 작동해. 근데 간혹가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아니면 조금 뭐 안전 표시 이런 것들이 표시 현장에 누락돼 있어. 그 정도로 아주 얕은 그래서 공학적 대책들이 잘 작용 어느 정도 잘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그게 E라고 보시면 되고요. E는 이런 공학적 대책들이 다 적용돼 있어서 내가 실수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현장의 안전 표시도 잘 돼 있고 현장 통제도 돼 있고 그런 상태가 1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승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5부터 말씀드릴게요. 5에는 연애 한 번, 4에는 단기에 한 번, 3은 분기에 한 번, 2는 뭐 월에 한 번, 1은 뭐 월이었을 때 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업장마다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각 공장마다 규정되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놓칠 수 있는 포인트, 제가 방금 뭐 주에 한 번, 아니면 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업은 우리가 예전에 작업했을 때 사고가 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 매일마다 하는 작업인데 한 3년이 넘었는데도 사고 안 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능성을 아예 1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후로 설정되어 있는 매일마다 하는 그런 작업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뭐 물론 중요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실제 이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얼마큼 있는지 아차 사고가 얼마큼 많이 발생됐는지 아니면 해저드를 하나의 판단 요소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객관화시키고 명확하게 하려면은 각 공정별 또는 작업별 해저드 분석을 할 필요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 작업을 했을 때 위험 요소가 해저드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이 돼. 그럼 그 작업에 해당되는 횟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횟수를 알면은 빈도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위험 평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은 이런 우려되는 그런 위험 요인들까지 다 접목해서 빈도 산출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은 좋겠으나 하기가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정해 놓은 이와 같은 기준을 따라서 위험에 대한 추정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는 맞아, 누구는 아니야.가 아닙니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중간점을 찾고요. 그 부분을 위험성 추정에 적용을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3주차 때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매트릭스 자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최신화 하는 게 사전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준비 예상되는 내용은 꽤 많죠. 그러면은 사전 준비 단계는 종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가 다 됐어요. 실제 이제 그 다음번 단계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죠. 1주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 있는 유해 위험 요인, 잠재된 위험 요인들을 모두 다 별도로 내는 게 위험성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비계적인 위험성, 그리고 전기해로시, 그리고 위험물질, 여러 가지 열에 의한 것들, 방사선에 의한 것들, 화재에 의한 것들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눈에 익도록 해야 되는데, 눈에 잘 안 익습니다. 네. 우리 DST에서 열어보면은 DST에서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위험성 평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아닌지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들을 되도록이면은 이 슬라이드에서부터 쭉 인쇄를 해서 좀 더 내가 위험성 평가를 잘 해보고 싶다, 깊게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것들을 좀 출력해서 계속 그 눈여겨보시고 이런 위험 요인들을 내 작업을 하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놓칠 수 있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작업 환경에 대한 것, 그리고 신체적 부담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위험성 평가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누락이 돼 있어요. 우리가 뭐 깊게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법에서도 아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안전보건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해당되는 위험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요인들 눈에 잘 안 익더라도 많이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 어떤 그런 스킬을 늘리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따가 한번 유해 위험 요인을 찾는 연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 이렇게 리스트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법에서 아예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업장 순회 점검입니다. 순회 점검 외에도 다른 것들을 한번 봐보시죠. 근로자들의 제한에 대한 유해무위 인파, 설문조사, 인터뷰 이거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안전 보건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해 위험을 파악할 수 있긴 한데 굳이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놓은 저것들은 저 방법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꼭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장에서 어, 위험 요인을 많이 발굴을 해라. 그걸 사업주든 안전관리 책임자든 관리감독자든 우리 근로자 많이 그만큼 현장을 가고 많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험을 발굴을 하라는 게 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순회 점검 이런 것들을 개인도 하고 있죠. TSN 기반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자분들도 하시고 우리 공사장님 협력업체 순회 점검 다 하시죠. 순회 점검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이용성 평가에서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창님, 네. 화면 공유가 종료되었습니다. 어? 잠시만요. 혹시 지금 다시 화면 공유 드리고 있는데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위험 요인 파악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얼만큼 위험 요인을 많이 보고 있는지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잘못된 부분들이 총 6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약간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군데를 최대한 찾아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 여건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 하얀 건 뭐예요? 물. 예? 물. 아, 물을 뿌렸어. 물 뿌렸다. 오늘 두고 나왔어. 네. 아예 좀 대놓고 보여주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좀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잘 안 보이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봤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현장에서도 그런 유사한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기 아까 물 저기 이만했고요. 그다음에 우에서 좀 안 돼, 이만했고. 그다음에 크레인 회전 방면에 저 사람이 발견한 것 같죠. 저거 자체가 가장 잃어버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말이야, 저 정거하고 있잖아요. 저 불필요하지로 말해서 모터인가? 여기 보진 않는데 저게 관련 전원이 차라리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가지. 와이가 있다고요? 수프, 크기가 우리가 지금 저게, 그러니까, 중사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차단기가 자꾸 어, 제가 그런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홍조공장에서 현장 참여하신 그 슈퍼님들하고 선임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팀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잘 보이시나요? 이 자료는 그 사전에도 공유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를 좀 더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처럼 이 작업자, 특히 왼쪽에 있는 이 확인 작업하시는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전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크레인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 설명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크레인 작업하면서 이 신호수에 대한 위치 이런 것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현장의 위험 요건을 우리가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짚는 연습이 계속해서 우리 필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도 있습니다. 정답 내용은 나중에 제 정답은 그 교육 자료에 포함해 드리진 않았는데 이 자료는 다시 한번 포함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현장 근로자 분들하고 스피 미팅을 하면서 잠깐 여기에서 위험 요인 찾아볼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밀폐 공간 작업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사실 그 페탈리티 사망 사고 사례가 보도가 됐었죠. 여기서도 위험 요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약 한 2분 정도 시간을 줘보겠습니다. 소리가 뭐예요? 시루스에 네, 여기 왼쪽, 오른쪽에 서 있는 분은 신호수. 물병만 하면은 여기는 몇 쪽으로? 이 3mm 쪽, 한 3mm 조절은 네. 그러면은 이 그림은? 네, 잘못됐겠죠. 우리 회사 규정에 의해서는 잘못된 내용으로 볼 건데, 일반적인 밀폐공간 관리에서는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센 규정을 적용하니까 우리 사업에서 잘못된 사례가 그리고 측정이 지금 시간이 많으시는 분이요. 9시부터 그다음에 15시니까 그렇게 너무 좀 드시고 멀리 계시는 상당히 눈이 좋으시네요. 이 말씀인데
이 면접 표시에 있는 특정 일지에서 시간대가 누락돼 있는 이런 것들 사실 작업자도 양대가 작업자가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산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작업자라는 뭐 저거는 운동자? 뭐 아니면 방지 마스크만 쓰고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탱크 안에 2명의 작업자가 들어가 있는데 네. 한 명은 공기호기하고 같이 착용하고 있는데 다른 한 분은 아무리 입구 쪽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착용하지 않고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분명히 시가 안 들고 그냥 시간 들고 훅시하고 네, 그렇죠. 구조 장비가 이렇게 그리고 실제 구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놓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현장에 여기 추락 위험 공간이라고 모든 기선은 추락 위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밀폐 공간에 대해서 명확히 질시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거 외에도 환기장치 이거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멀리서 계시면은 이 스위치가 온인지 오프인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환기장치가 항상 대기기가 가동이 되도록 이런 것들을 이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관련된 정답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놓쳤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여기서는 총 8가지 일단 뭐 저기 또 스파가 일어났구나. 그다음 또 저기 못 뛰어야겠네. 화학적의 자연성이 너도 휘발유 부분이 있고요. 수가일로 저기도 있고. 우리 가연성이라고 딱 여기 그림에서는 가연성이라고 딱 돼 있는데 현장에는 가연성이라고 안 붙어 있죠. 아니면 붙어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죠. 그럼 저 사람 용접하는데 저거 저기 보험을 맞췄네. 네. 그냥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인 작업을 할 때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연성 물질이 정말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저거는 네. 환풍기가 그렇게 있고. 네. 환풍기도 좀 꺼져 있고 작업어가 뭐 이런 것들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용접 저기 뭐야 그 아스선인가 정선인가 저거 건물 고쳐야 되지. 저기 판에 무슨 내리게 있으면서 건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적지 자체가 네.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감시도 저 멀리서 있지만 저 사람이 뭔가 보안경을 써야 될 거 아니죠? 뭐.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스파크를 보면 저 사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내가 볼 수 있는 그 위험 요인에 대한 포인트, 그것을 상당히 많이 잡혀 있으신 거죠. 네. 우리 한 가지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그리고 현장에서 도 많이 놓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용접기에서 그 감전을 우리 예방하도록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동적 전격 방지기 말하고 있는데 요새 출시되는 제품들은 저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사용하던 그 용접기를 가져오시면은 그런 설비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것이 네, 너무 맞췄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잘 잡아주셨고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어서의 유해 위험 요인이고 이런 발견된 것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지금 하셨으면은 이제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3주차에서 위험성에 대한 추정과 결정, 그리고 4주차에서 위험에 대한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2주차 교육은 다시 한번 서머리를 드리면, 요약을 드리면은, 위험성 평가의 실질적인 순서, 가장 첫 번째, 사전조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전조사는 결국에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검토하고, 그 현장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이 추정, 아니면 이런 그 위험성에 대한 허용 수준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를 같이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것. 많은 위험 요인을 우리가 찾아낼수록
위헌수 평가에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 요인을 찾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3주차 때는 약간 좀 더 복잡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진정성, 추정과 결정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질문 사항을 받지를 못했네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요. 매일이 중결 매일이 차례를 조합하는 것들이 통화이라든가 없애져가지고 네. 제가 청취자분들을 웬만하면 메일에다가 추가를 해놨는데 놓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QR코드에 신청을 올려놓으시면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메일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QR코드로 접수를 하셨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안 올려서 이렇게 네. 보시면 하려고 하니 사인 안 하셔서 네. 사인 안 해서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